삼성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 2025년 말 베트남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칩니다. 근데 더 충격은 그 나라 경제 한복판에 삼성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자리, 협력업체, 상권. 한 기업이 도시의 심장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장 앞도로에 컨테이너 트럭이 줄지어 움직여요. 행선지는 다음 생산기지로 거론되는 나라. 인도입니다. 사람들은 독립을 외치는데 정작 떠나는 순간 무너지는 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은 아시아에 떠오르는 경제 강국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오르고 활기 넘치는 시장에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가득하죠. 하지만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 혹시 아주 아슬아슬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결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베트남의 찬란한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름, 삼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베트남의 번영은 얼마나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반이 흔들린다면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해외 경제 뉴스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이야기할 때 삼성이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그 존재감은 수면 아래에서 베트남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움직이고 있죠.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모든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처럼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상당 부분을 바로 삼성이 펌프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물품들 중 엄청난 비중을 메이드 인 비에트남 바이 샘성이라는 꼬리표를 단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항구에 끝없이 쌓여있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 그 안에는 대부분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 실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무려 20% 이상을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 해 동안 해외에 파는 물건 5개 중 1개는 삼성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의미죠. 이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경이로운 수준을 넘어선 가히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기업이 국가 경제의 수출 동력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삼성은 베트남 국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고용 창출원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과 타이응우엔성, 그리고 호찌민시 인근의 거대한 삼성 공장 단지들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장들에서 직접 일하는 베트남 직원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장 문을 드나드는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 행렬과 교대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모습은 삼성의 존재감을 실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삼성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이 공장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숙소를 제공하며 각종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삼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 가져다준 번영은 실로 엄청나서 한때 가난했던 농촌 마을들이 삼성 공장 덕분에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적 같은 일들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경제의 거의 모든 곳에
삼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놀라운 현상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치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의지해 서 있는 것처럼 베트남 경제가 단 하나의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의존성이 과연 베트남에게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까요? 베트남 경제의 숨겨진 거인 삼성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미래가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삼성의 거대한 존재감을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기반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불안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삼성의 베트남 사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베트남 경제의 심장과도 같던 삼성의 위상에 어쩌면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불안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점은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죠. 과거에는 오직 효율성만을 조차 한두 곳에 모든 것을 몰아넣었다면 이제는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같은 외부 충격에 대비해 여러 곳에 생산 거점을 분산 투자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 역시 생산 기지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현명한 투자자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베트남의 꾸준한 인건비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때 저렴한 인건비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혹했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주변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었죠. 더 이상 과거처럼 최저가, 생산 기지라는 매력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값싼 노동력의 천국이었던 곳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메리트를 내세우기 어려워지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삼성의 베트남 사업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자칫 정치적 압박이나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거점을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마치 험난한 파도를 피해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선장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생산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던 생산 라인이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가 생산 효율성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공장은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이 점차 퇴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만약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대규모로 축소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쓰나미처럼 밀려올 충격은 바로 베트남 고용시장의 파멸일 겁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과 그 협력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력은 무려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베트남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젊은 가장들이 일터를 잃고 그들의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모습은 단순히 통계 수치 이상의 절망적인 현실이 될 겁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베트남의 공장지대에는 적막감만이 감돌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발걸음만이 거리를 채울지도 모르는 일이죠. 공장 주변 상권의 붕괴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일 겁니다. 삼성 공장 주변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 카페, 숙소,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해 살아가는 작은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만약 직원들이 대거 떠나게 된다면 이 상점들은 손님을 잃고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활기 넘치던 골목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수많은 소상공인들 역시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아래 살던 작은 생명체들이 함께 터전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순히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이는 사회범죄 증가나 교육기회 상실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모습은 베트남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번영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섬뜩한 시나리오입니다. 베트남의 밝은 미래를 꿈꾸던 수많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은 단순히 개개인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며 베트남 국가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심장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죠. 고용시장의 붕괴는 마치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올 게 분명합니다. 먼저,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의 급락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수출 주력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며 이는 곧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겠죠. 한때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며 연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던 베트남의 명성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빛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국제사회는 번영하던 베트남의 모습 대신 깊은 침체에 빠진 국가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더욱이 외화벌이 감소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겁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베트남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자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죠. 이들이 베트남을 떠나면 달러 유입이 급감하고 이는 곧 외환 보유고의 고갈로 이어져 국가부도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 필수적인 혈액이 부족해지는 것처럼 국가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환율 급등을 초래하여 수입 물가를 폭등시키고 이는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겁니다. 이미 불안정해진 시장 상황은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겁니다. 투자 감소는 다시 고용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러한 것이 경제적 난관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극도로 심화시킬 겁니다. 대규모 실업은 빈곤층을 양산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범죄율 증가와 교육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거리를 방황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모습은 베트남 사회의 근본적인 활력을 앗아갈 겁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암울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때 역동적인 번영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자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인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미래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는 특정 산업이나 단일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의 사례가 적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한때 세계적인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한 지역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석탄 수요가 급감하자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고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한때 번성했던 도시들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특정 기술 기업 하나의 경제를 의존했던 소규모 국가가 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던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사례들은 베트남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더 이상 한두 개의 주력 산업이나 특정 글로벌 기업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를 균형 있게 육성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마치 한 나무에만 의존하던 새가 폭풍 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듯이 경제도 여러 기둥으로 튼튼하게 지탱해야만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법이죠. 예를 들어 첨단 제조업, 정보기술, IT, 서비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면역력을 길러줄 겁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미래를 위한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젊은 베트남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번성하는 자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황이 베트남이 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베트남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